나경원 법사위 간사 어제 그 투표까지 했더라고요. 네. 예, 투표하는 거는 그 기표소까지 가지고 투표하는 건 저는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 간사 그냥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뭐 보통은 이렇게 시끄럽게 할 그렇게 얘기인가 해주죠. 이게? 네. 저는 우리 좀 이해가 안 민주당의 돼요. 영향력이 있는 박성태 네. 의원님께서 박성태 의원님 쓴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거기 샤인머스켓으로 통해가지고 영향력이 없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태? 진짜 그 실장님께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까지 저는 시끄럽게 할 이전에 일인가? 이 자리인가요? 다른 방송에도 얘기한 게 네. 뭐 시끌시끌은 할만한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요. 간사 선임을 해줄 거다라고 네. 했죠. 그리고 지난번 사실 합의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던 합의안에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의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합의안이 파기됐죠. 더 센 특검법과 함께 됐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의 법사위가 전쟁터가 됐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뭐 기소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 또는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전제 1. 근데 2. 관례적으로 다였어요. 민주당도 해왔고. 다였기 때문에 뭐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진짜 확 써서 막을 일이냐? 그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본 거죠. 여기 좀 네네.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네네네. 그 관례가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하필 야당 때부터 한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나온 게 어제 박지원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뭐 그 알고 있던 바지만 사실 연계를 못 시켰다가 남편이 춘천 그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춘천 지방법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자 부군이 가족이 법원장을 하고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뭐 그렇다고 다 손 이럴 건 아니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처음에 얘기를 하면 상관없지만 미리 간사 안 된다라고 정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유를 그렇죠. 만들어내고 이유를 있는 어제 거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뭐 4개 이상을 댔는데 네. 그중 하나로 됐죠.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충돌 우려는 그 정도면 좀 센 이해충돌 우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대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에서 일단 지금 법사위에서 그러고 있는 장사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슈몰이의 그렇죠. 입장인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뭐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거나 뭐 전한길 씨 뭐 이런 부분 여러 이슈와 쟁점에서 그러네요. 여론의 지형은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볼 때는 7대3 정도로 국민의힘이 바보짓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싸우는 문제는 이거 5.5대 4.5, 5대 5 이런 판이 되는 하긴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그냥. 민주당으로서는 네. 다른 이슈에서 다 지금 국민의힘 워낙 똥볼을 차고 있으니 똥볼은 안 좋고 X볼을 차고 있으니 어쨌든 우세한 지형인데 굳이 법사위에서 큰 대립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거를 세게 이렇게 가져가는 건 정무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무섭냐라고 누가 또 올려주셨네요. 아니 근데 이거 말이 안 하나님께서.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저 국회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다른 당의 간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 간사가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다른 팀 주장이 내가 보기에 저 주장 진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럼 가서 그 팀한테 야 얘 주장 뽑지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유를 쫙 댔다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이유를 제가 18대 때부터 국회에 있으니까 18대, 19대, 20대, 21대 다 돌려서 보세요. 본인들 간사들은 안 그랬었는지. 이해충돌이요? 자기가 기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법사위 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도 비난했어요. 이건 비난은 받을 수 있죠.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거 다 봅니다. 판단해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다른 팀 주장까지도 우리가 맞는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 이거 뭐 경기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저 이런 식의 거는 국회가 더 이상 이게 운영이 안 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대화의 그 틀을 막아놓는 거예요. 축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얘기한 건데 지금 그쪽 주장 받고 그쪽 주장 바꾸면 오늘 게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본 게임이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저는 이거는 말이 네.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상하게 참 추미애 의원만 어떤 자리에 앉으면 국민의힘이 돋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거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항상 얘기할 때. 근데 민주당도 소수당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소수당 뭐 어쩔 수 없죠. 뭐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나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도 다 이런 수모 겪었고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다수정당으로서 이걸 좀 포용하고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라도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는
이대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결코 유리한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예. 다른 모든 면에서 야 민주당이 너무한데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국민 그 여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하고 이렇게 갑질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순간 야 민주당이 너무하는데 이런 여론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의석 많이 갖고 있는 거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리한 모습을 보일 정도의 이슈인가 이거는 한번 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줄 건 죽고 받을 건 받아야죠. 그게 그렇죠. 정치잖아요. 이게 저는 돼야 된다고 그래서 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법사위가 꿀잼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 유튜브의 동접자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법사위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 그러네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네. 이렇게 전체적인 제가 보니까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이 법사위가 꿀잼이 아니 됐어요. 법사위에서 진짜 코미디 같은 일 벌어졌잖아요. 네. 그 갑자기 그 박규태 박지원 의원. 의원에게 박규태 의원이 그 사모님 뭐 하세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박규태 의원이 재밌는 게 진짜. 그러니까 몰랐던 거 제가 볼 때 몰랐던 거 몰랐죠. 같아요. 네, 몰랐어요. 알고 했으면 네. 진짜 인간 말종인 거고 네. 몰랐다고 보는데 표정이 근데 나경원 이제 박지원 진짜 의원이 나 나경원은 그래서- 부군 있으니까 부군까지 욕먹이지 말고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박규태 의원이 아니 박지원 의원님은 부인 뭐 하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안 되죠.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도 당황한 거야. 정확하더니 그렇죠예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당황해서 한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내가 당황했어.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황했어 그 자리, 본인도.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거 바로 가야지. 그래. 바로, 죄송합니다. 나중에 바로 사과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넘어가든 그럼 웃고 옛날에 그렇죠. 그 김종민 의원이 그런 거 잘했잖아요. 네,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든가. 근데 이게 봐 이게 개콘 출신이지만 이 개콘이 시청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웃기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치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동접자들이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제가 시사하고 앉아 있죠. 아니 근데 그런 소재를 서로 제공해 바꿔야 주니까 돼. 우리가 또 얘기하는 아, 거죠. 그런가? 그런 소재가 있어야지. 뭐 아무 재료 없이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가 제가 옛날에 우리 방송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누가 선배가 하더라고. 한국은 참 뉴스하기 좋은 나라야. 재밌죠. 소재가 끊이지가 않아. 음.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일이 생겼다가 없어질만 하면 다시 일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개그맨에서 참 부러운 거예요. 그 시사 쪽은 진짜 소재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소재가 이런 끊이지 일도 않아. 아니 이런 일까지? 그리고 또 잊어버려 하루 만에. 그것도 또 사모님 뭐 사모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에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진짜 웃자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상대편 의원들에 대한 존중은 해야 됩니다. 저쪽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이쪽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서로의 신상 관련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아니 국회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솔직히 품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품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조롱하고 국회의원들을 안 좋게 보고 하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로.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정치인분들 뭐 사석에서도 많이 뵙고 뭐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뵀는데 딱 그분들을 마주하면요, 저는 약간 멈춰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내는 모습만 본 거야. 뉴스나 TV나 방송 프로그램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보통 뭐 동영상도 많이 짤도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분의 화내는 모습만 보다 약간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분도 이렇게 젠틀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재밌고 좋은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민들께 그냥 저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딱 정치인도 보는 순간 이 사람 화내는 사람이네. 약간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이거 좀 맞아요. 이미지들을 스스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일부 유튜브 편집하는 곳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브리핑 생중계 되잖아요. 그거를 일부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몇몇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쇼츠로 제목 촥 해가지고 해요.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대개는 되게 선정적이고 일부 맥락만 따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앞뒤 다 자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규현 홍보수석이 우려를 표한 바가 있어요. 일부 방송들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자들을 공격하는 거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쫙 어제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약간 갈린 이쪽 유튜브나 매체에서 호통 참교육해줘.
요걸로 나가요. 그럼 그걸 자기 걸 본 사람은 자기는 검색했는데 잘 썼군. 그러면은 나중에 또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느끼고 하다 보면은 자꾸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약간. 맞아요. 그게 저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네. 정치인 개인을 만나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야, 이 사람 참 좋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 많아요. 평가를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진영 논리가 가미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전 뭐 누가 아까 제가 인증 패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장동혁 대표랑도 친하지 않아? 장동혁 대표 저 친하죠. 아주 뭐 좋은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카메라 보고 얘기해. 장동혁 대표 저 아주 친한 분이고 빨리 인증 주세요. 어디 가서. 지난해 저기 뭐 BGM 같이 좀 깔아주세요. 잘 비겁합니다. 이렇게 다녔지만 그러나 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예를 들어서 인증 패널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 정광재 인증 패널 시키라고 당 대표 시킨 거 아니잖아. 물론 이게 저에 대한 처우 때문에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 진영 논리가 가미되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스파이럴 된다 그러죠.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네. 유튜브에서도 저도 뭐 참교육 영상 많이 당했죠. 뭐 여러 그 뭐 방송이나 나가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 나름대로의 그 구미에 맞게 편집하고 우리 진영에서는 우리 진영에 맞게 편집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여하튼 이 유튜브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정치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치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싸움 좀 그만하시고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으시고 협치하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정치인분들이 많이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선 얘기 좀 미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서울시장 선거 오성연대 가시화 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세훈 뭐 서울시장이죠. 내년 지방선거 개혁신당과 합당 선거 연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오세훈과 연대 가능성에 거의 한 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 지점 개혁신당 아무래도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오세훈 개혁신당이 시장께서 움직여야 뭐 돼요? 저희는 늘 저희의 입장에서 뭐 누구든 오시면 대환영이죠. 게다가 오세훈 시장님 같은 좋은 정치인 또 큰 분이 오신다면 제가 진짜 맨발로 나가죠. 원래 두 분은 사이 좋았잖아요. 옛날 그 그럼요. 당 대표와 그 지방선거 후보일 때도 연대를 많이 하시면서 서울시장 당선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도왔다. 이 정도로 그리고 분석할 수 오세훈 있잖아요. 시장이 이준석 대표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고요. 대선 네. 후보로 나올 때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의 사이 나빴던 적이 없어요. 나빴던 적이 없고 정치적 지향점도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물론 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어느 정도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어쨌든 뭐 선거 연대니 선거 연합이 이게 아니라 지금 자생을 굉장히 자력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가 확실히 후보를 내 가지고 선거를 뛴다라는 전제가 확립된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끝까지 간다. 요거부터. 왜냐면 지난 대선 때 우리 보고 단일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진짜 마지막 날까지도 단일 안 한다 했는데 다 단일한대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요. 하지만 저희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가겠다. 그럼요. 저희는 일단 저희의 자생, 자력으로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후보 냅니까? 내야죠.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 지방선거는요. 첫 번째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는 한 그 밑에 지역들이 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에 저희 개혁신당의 기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4번을 찍었으면 4번 쭉쭉쭉쭉 찍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훌륭한 분들 잘 모셔가지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혹시 지선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이제 뭐 출마나 이런 거? 대선 후보신데요. 대선 후보고 단독으로 나가가지고 오세훈 후보도 뭐 이 어린 대선 나이에 후보잖아요. 8.3%라는 어쨌든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물론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약했던 부분은 있으나 이제는 대선 후보십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지선에 나가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보다는 좀 지휘를 하고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좀 더 알리고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걸 좀 더 알리는 데 주력을 하실 거로 보고 근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대요. 개혁신당이 그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모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업을 병행하고 있나요? 저는 그럼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다음번 그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국민의힘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4~5% 포인트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이준석 후보가 9.93%인가 얻었던가요? 맞습니다. 예. 경기 지역에서도 맞아요. 꽤 높은 그 정도 수준의 그 득표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각 지역에서 후보를 낼 건지 제가 이긴 사무총장인가요? 뭐 한번 만난 자리에서도 혹시 성남시장 나가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 뭐 당에서 결정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아마 뭐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수석 최고께서는 궁금하네요. 갑자기. 예, 뭐 이게 천기를 누설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가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는 당협위원장들을 공모를 할 거냐와 이제 출마를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당협위원장 공모는요 그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분들을 공모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 개혁신당에 어울릴 만한 어떠한 증빙이나 증명을 스스로 좀 하실 정도의 조건이 되는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가자. 무조건 채운다기보다는 내실 있게 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이기인 사무총장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구멍가게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작은 정당은 어쩔 수가 없어요. 1인 다역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편의점으로 하죠. 편의점. 편의점 네. 좋다. 편의점 좋다. 그 저희 같은 편의점은요. 점장이 가서 점장이 물건 진열도 해야 되고요. 점장이 저희 계산도 해야 되고 그 손님 라면 먹은 것도 치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도부에 있지만 당이 명령을 해가지고 너 여기 나가라. 그럼 전 나갑니다. 그런 건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좀 이번 지선 사실 둘이 합쳐도 보수끼리 합쳐도 좀 아니, 그래서 많이 저는- 어려워 보이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네네.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그 대형 프랜차이즈 아래서 같이 일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매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이제 그 잘 마케팅을 해갖고 알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들이 살아나야죠. 저기 가맹비만 세게 받고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류비만 지금 떼가고 어떻게 아니, 잘 되는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어떻습니까? 스타벅스 지금 스타벅스 다 맨 처음에- 직영이에요. 아니 그렇죠. 다 직영이 다 직영. 그럼 직영 형태로 들어오시든가 뭐. 잘못된 예를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지금 서울시장 얘기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두 분의 사이가 좋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민주당 서울시장 이야기가 또 좀 나왔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장 얘기가 아예 나왔어요. 질문 자체가 선거 출마 질문에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로 뭐 이렇게 좀 정청래 선언이 대표가 되는 서울시장 할 일은 없고요. 예. 예. 뭐 그럼 추미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지사에 관심 있는 경기지사 것으로 쪽으로. 알고 예. 있고 예를 들어 뭐 전현희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서영교. 다 그렇죠. 서영교 의원 서운해하세요.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네, 소영교 너요? 다 얘기하세요. 정광재 의원이 얘기하니까 서영교 의원. 이렇게. 그리고 저기 구청장님 한 분 또 계시잖아요. 정원호 예. 성동구청장. 여러분들이 있죠. 근데 다들 인지도가 사실은 높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 준 것처럼 덩어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듣기로는 서울시장이 만약 오세훈 시장이 나온다면 어떨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일단 계엄 정국에서 나름 크게 이제 계엄을 두둔하거나 그런 쪽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탄핵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부로는 약간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전현희 의원
물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지지가 많은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뭐 박주민 의원 마찬가지고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대통령실 있는 분을 뭐 뵀을 때 물어보니까 총리 자리는 함부로 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이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어서 네. 물론 인준이 뭐 과반 동의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어렵진 않지만 일단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봐도 대통령실은 일단 총리를 뭐 서울시장으로 빼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죠. 국민이 워낙 엑스보를 차고 있으니 근데 내년 지방선거 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그래서 다급하면 지방선거 2개예요. 그냥 서울시장 경기지사 누가 하느냐.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겼냐 졌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민주당에 생각보다 인물이 없네요. 인지도가 낮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네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네. 오랜 시간 그 일극 체제를 완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재명만 보였지 이재명 맞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잠룡들이 경쟁을 없었네요. 잠룡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름값을 키워가는데 김동연 지사. 지금은 거기는 잠룡이라고 공천받기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근데 그제 현역인데요? 아 공천받기 어렵다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뭐 왜냐하면 저는 뭐 거의 확실한데 공천받기 어렵다고 봐요. 좀 독자 노선 가고 계시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랑 이번에 대통령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막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시민 작가가 이런 사람 키우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년에 그 공천 경쟁할 때 유시민 작가가 한번 나왔고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알죠? 이거 한마디로는 그냥 개딸들이랑 주르륵 아, 그럴 수도 댓글 달고 있-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의 잔당처럼 돼 있죠. 예. 근데 내년 6월 뭐 이제 공천하고 그러면 내년 3, 4월 요때 지지율을 봐야 돼요. 요때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정도다. 그럼 민주당이 뭐 서울시장도 해볼 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더 올라온다.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뭐 여우같이 잘해가지고 약간 올라온다. 그러면 민주당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어제 윈저 컨설팅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윈지 컨설팅에서 경기지사도 일단 여론조사상은 김동연 지사가 제일 우세인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인지도가 지난번 나갔을 때도 김동연 지사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뭐 조정식 의원 이런 분을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다른 쪽에 뭐 김은혜, 유승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표를 짰는데 저쪽이 좀 센 것 같다. 그러면 여기도 일단 센 사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이 그 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장도 김민석 총리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하는데 할 만한 분이 사실 김민석 총리밖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리고 우상호 예. 시장, 우상호 정무수석도 강원지사를 하지만 급하면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년 이제 그래요? 그때쯤 대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이길 거냐. 네. 그러니까 재밌겠네요. 국힘이 네. 잘해줘야 돼요. 네네. 국힘이 그- 잘해줘야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좋은 분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민주당에 있는 몇몇 그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기판에 그 조을 일 있잖아요. 조을이 아니라 뭐 한 차나 포 정도 되는 거예요. 차나 포를 어떻게 두는 사람 마음이지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 지금 안 나간다고 하지만 너밖에 밀면 없다. 나가니까? 너밖에 없다. 필요하면 나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아마 김민석 총리는 또 약간 이런 정치적 계산도 할 것 같아요. 야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 내가 질 수도 있는데 예, 예. 나 여기서 한번 더 기스나면 정치 인생 끝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입장에서는. 흠집나면은, 그런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전체적인 판을 짜는 사람이 얘는 일로 옮겨야겠는데라고 한다면 본인은 그냥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의 지지도 좀 받고 앞서 말한 잠룡으로서의 인지도도 있고 이런 분 현재는 김민석 총리밖에 없어요. 네. 물론 정청래 대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본선에서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뭐 자치단체라고 난리는 없고 근데 김민석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급하면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현재 정청래 대표가 다음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그다음에 뭐 재선 또 나오겠다 연임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박찬대 의원을 붙였는데 안 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미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도 안 됐어요. 네. 그럼 거기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민석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뭐가 더 급하냐 네. 이걸 봐야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지선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올 연말까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나고 특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내년 초에 지지율이 변함에 따라서 또 후보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네요. 아 저기는 천하람 의원은 나올 생각은 없는 거예요? 천하람 의원 지선에? 예, 어디 뭐 특별히 나갈 만한 곳을 뭐 찾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현역이시니까 그거를 우리 당에 얼마 안 되는 현역 분의 한 분이니까 네. 또 놓고 나갈 때는 그만한 이제 저희로서는 뭐 희생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천하람 의원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가 없으면 그 밑에 아무도 맞아요. 찍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하람 의원만큼 지금 개혁신당에서 이름이 있는 정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번 2번, 3번 누군가요? 3번. 저희 문지숙 교수님이라고 훌륭한 교수님 그러니까 한 분 뭐 계십니다. 그거는 의석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뭐 저는 이런 뭐 반응도 이해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거는 당에서 전략적인 저희는 특히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고 당의 결정에 우리는 모두 따를 겁니다. 근데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경기지사에 한번 내보내세요. 그러면은 그 정치적 그 의원직을 배경이 내려오기가 얼마나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러실 거예요. 저 싫어하세요?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기가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을 텐데.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비례대표이기 당을 위한 자기 때문에. 희생이죠. 그리고 천하람 의원을 제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원- 개인이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아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천하람 자기 의원이 희생이라니까. 그건. 예. 천하람 의원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정말 아침에 간발의 차이로 됐잖아요. 네네네. 간발의 차이로 됐는데 그때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아 그때는 됐구나 약간 기분이 좋았지만 사실은 배지 달려고 막 그런 거는 천하람 의원이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하람 의원도 뭐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어서 맞아요. 굳이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격이어서 근데 저는 보는 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 지방선거에 뛰지 못한다. 후보로 뛸 수는 없죠. 사실 그건 지역구원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앞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와야 얘기해야 되는데 된다. 천하람 의원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당의 그런 전략을 노출하는 것 같아요. 저 내가 함부로 말씀을 아니면 드리는데. 정광재 대변인 예. 데리고 가서 아 좋죠. 일단은 저희 동부천 그래서 시장이라도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는 게 당선될 지역 우선이고요. 있습니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뭐 개인 선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뭐가 있냐면요. 천하람 의원만한 정치적 자산을 저희는 재선을 꼭 시켜야 돼요. 아, 재선을 꼭 시켜야 되고 지역구를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천으로 그거야 이제 본인이 네. 지금 거기를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예, 근데 저는 천하람 의원은 반드시 재선을 시켜야 되는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당의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순천도 한번 놀러 갔거든요. 네. 천하람 의원 보러 국배지 안 할 때 네. 갔었는데 순천에서 인지도 높아요. 가면 막 그럼요. 또 덩치가 커서 멀리서 또 네. 저쪽 머리 하나 더 있으면 천하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서울시장을이나 뭐 경기사를 만약 나간다.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서울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순천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가 나가는 데도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장급으로 인지도가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또 장단점이 있겠죠. 예, 장단점이 분명히 어려운 있어서. 그 주제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에 개혁신당이 아까 얘기한 뭐 소형 편의점으로서 이게 점장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편의점도 소형인데 소형 편의점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대형 편의점 해주세요. 아이, 왜 간판이 중심가의 있어야 돼요? 편의점. 강남역에 있는 편의점을 해주시죠. 예. 아무튼 저희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냐면 자원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네. 전략을 잘 짜보겠습니다. 뭐 언제든 우산이 필요하면 큰 우산이 있으니까. 근데 요새 아니, 그 큰 우산이 살이 너무 막 흔들리고 자꾸 아니, 그거는 바람에 완전 날아가고 고치면 되니까. 아, 우리- 같이 고치면 되죠. 같이 이게 뭐야? 고치면. 정광재 대변인님이 차라리 행정가로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아닙니다. 저는 연천 군수 괜찮아요. 동현. 한탄강 관리, 한탄강 유역 관리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닭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봤고.